아줌마, 뭐해요? 샴페인 좀 빨리 가져오라니까.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한술 더 떠 손님들에게 으스대며 말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집 일해주는 가정부인데 손이 좀 느려서요. 함께 살면 평생 잘 모시겠다고 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뜯어낸 아들은 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입고 있던 허름한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깔보던 그 가정부의 전화 한 통에 이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길바닥을 기게 될 줄은 말이죠. 아들이 무시한 어머니의 진짜 정체와 상상을 초월하는 참교육의 이야기.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43층 펜트하우스의 거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마치 쏟아질 듯한 황금빛 광채를 뿜어대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사교계 멤버들은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다는 듯 우아한 웃음소리를 터뜨렸죠. 아니, 이사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초대하는 거야? 너무 서운해 지은 씨. 지은과 민호의 지인들은 서로의 에르메스 가방과 샤넬 드레스를 훑어보며 호들갑을 떨었고 남성들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골프 라운딩 이야기로 열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돈 냄새가 진동했죠. 김 대표님, 이번 주말에 남양주 컨트리클럽 가신다면서요? 거기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역시 능력자십니다. 하하, 뭐 별거 아닙니다. 아는 이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가는 거죠. 박 이사님도 시간 되시면 언제 한번 같이 가시죠. 회원권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거실이 이토록 가식적인 웃음과 허세로 가득 찼을 때 주방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옥순이 허름한 몸빼바지의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전쟁터 같은 주방에서 홀로 땀을 흘리고 있었죠. 오븐 열기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옥순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소매로 훔칠 새도 없이 각 구운 스테이크를 꺼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는 30대 중반의 아들 민호가 턱을 치켜들고 펜트하우스 구석구석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제가 지난달 경매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낙찰받은 겁니다. 작가의 고뇌가 느껴지는 붓터치가 아주 일품이죠. 어머머 세상에. 민호 씨 안목은 정말 알아줘야 해. 이런 걸 집에 걸어두다니 갤러리가 따로 없네요.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지은도 질세라 다리를 우아하게 꼬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다르다는 식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과찬이세요. 남편이 워낙 사업수완이 좋아요. 저는 그냥 남편 복이 많은 여자랍니다. 어휴, 부러워라. 민호 씨가 그렇게 투자를 잘한다면서요? 아니, 우리 자금도 좀 굴려줘요. 손님들의 칭찬 세례에 민호와 지은은 콧노래라도 부를 기세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으스댔습니다. 사실 이 화려한 파티 뒤에는 시커먼 속셈이 숨겨져 있었죠. 민호는 3달째 월세 낼 돈도 없어 허덕이는 빈털터리였지만 부자들에게 허세를 부려 거액의 투자금을 뜯어낼 작정으로 판을 벌인 겁니다. 지금 손님들이 감탄하고 있는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부터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추상화, 심지어 바닥에 깔린 러그까지 전부 하루 빌린 렌털 제품들이었습니다. 지은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옆자리 사모님에게 은밀하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언니, 우리 민호 씨한테 투자해봐요. 진짜 운도 있지만 돈 되는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고급 정보인데
언니한테만 살짝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자기만 믿어도 되는 거지? 나 이번에 10억 정도 굴려볼까 하는데 민호 씨한테 맡겨볼까? 미끼를 덥석 문 손님들의 반응에 부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이 가짜 호사가 누구의 피땀 어린 돈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때 옥순이 커다란 은색 트레이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거실로 조심조심 걸어 나왔습니다. 혹여나 손님들 대화에 방해될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허리를 굽혀 테이블 위에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어머, 이거 새우 요리 아니에요? 냄새부터가 장난 아닌데? 한 여성이 우아하게 포크를 집어 음식을 입에 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너무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아요. 지은 씨, 이거 어디 케이터링 업체야? 호텔 셰프 불렀어? 정보 좀 공유해줘요. 지은은 기다렸다는 듯 콧대를 높이며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케이터링은 무슨요? 저희 집에서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바깥 음식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정말? 그럼 저 가정부가 요리한 거야? 대단하다. 우리 집 가정부는 맨날 MSG나 쳐대는데. 가정부요? 아, 네네, 맞아요. 가정부죠. 지은이 주방 쪽을 향해 손을 휘휘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줌마, 뭐해요? 음식 좀 빨리 더 내와요. 손님들 기다리시잖아요. 동작이 왜 이렇게 굼뜨실까?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옥수는 화들짝 놀라 거실 쪽을 바라보았고 아들 민호는 옥순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본 것처럼, 아니, 아주 귀찮은 벌레를 본 것처럼 시선을 피해버렸죠. 그 찰나의 침묵을 깨고 지은이 낭낭한 목소리로 치고 나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샴페인 한 병 더 가져다 주세요. 옥수는 멍하니 자신의 손에 들린 빈 접시와 와인잔을 내려다보았죠. 평생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입고 싶은 건 못 입으며 시장 바닥에서 장사해 모은 돈. 그 피 같은 돈 5억을 이 집 보증금으로 털어넣었는데 아들이란 놈이 제 애미를 남들 앞에서 가정부 취급을 하다니요. 가슴 깊은 곳, 명치 끝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너니가 감히 나한테. 옥순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격하게 요동쳤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며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서러움이 아닌 시뻘건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내 이놈들이 감히 천벌을 받을 짓을 해? 옥순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옥순의 소나기에서 힘이 풀리며 와인잔과 접시들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쨍그랑,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며 펜트하우스의 고상한 공기를 단숨에 찢어발겼습니다. 우아하게 흐르던 클래식 음악도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도 일순간에 뚝 끊겼어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가정부가 접시 깼나 보네. 지은 씨네 접시 비싼 걸 텐데 얼른 가서 봐봐요. 깨진 유리 조각들 한가운데 우뚝 선 옥수는 더 이상 순박한 시골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듯 핏발선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노려보았죠.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도맡아 해온 집안일. 모두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1년 동안 해왔죠. 하지만 가정부라는 말은 그동안 참아왔던 옥순의 분노를 폭발시켜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 가정부다. 가정부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냐? 옥순의 고함 소리가 샹들리에를 흔들 만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옥수는 허리에 두르고 있던 낡아빠진 앞치마의 끈을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옥수는 앞치마를 구겨 쥐더니 거실로 성큼성큼 나가 민호와 지은의 발 앞에 패대기 치듯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는 마치 옥순이 지난 세월 동안 감내해 온 굴욕의 껍데기처럼 초라하게 나뒹굴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노막 났어?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요. 민호가 당황해서 펄쩍 뛰며 소리쳤지만 옥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 옆에 붙은 작은 쪽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옥수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먼지가 쌓인 낡은 가죽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내 새끼라고. 옥수는 서랍을 열어 손에 잡히는 대로 옷가지들을 꺼내 트렁크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표 블라우스 몇 벌, 무릎 나온 바지, 그리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두었던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챙겨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두고 갈 수 없는 그녀의 피와 땀이 서린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영문을 모르는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옥순의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가정부 아줌마가 왜 저렇게 화를 내? 갑자기 미치신 거 아니야? 분위기 다 망치네, 정말. 지은은 옥순이 들어간 방문을 째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받아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산통을 깨버린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워 미칠 지경이었죠. 아, 진짜 미치겠네. 여보, 멀뚱히 서 있지만 말고 어떻게 좀 해봐. 지은이 민호의 팔뚝을 꼬집으며 닥달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손님들을 향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 가정부 아주머니가 갑자기 갱년기가 오셨는지 감정 기복이 좀 심하셔서요.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고 옥순이 제 몸집만 한 트렁크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하며 거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옥수는 거실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투명 인간인 양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지은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옥순의 뒤를 쫓아가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음식은 누가 치우고 설거지는 누가 하라고요. 손님들이 아직 있잖아요. 제정신이에요? 옥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구겨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더 이상 이따위 집구석에서 일 못한다. 아니, 안 한다. 지은은 옥순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나. 지금 나가면 해고예요. 알아요? 해고라고. 이번 달 월급 10원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요. 어디서 배짱이야? 옥순이 현관 문고리를 잡다 말고 천천히 몸을 돌려 지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지은은 저도 모르게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해고라고 했냐? 아주 잘됐다. 그리고 월급? 니들이 나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준 적 있냐? 민호가 뒤늦게 허둥지둥 현관으로 뛰어나와 옥순의 앞을 막아서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왜 이래? 가정부라고 한 건 미안한데 일단 들어가요. 나중에 지은이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 옥수는 한심한 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만 까져도 엄마를 찾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재채면 때문에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역겨우니까. 옥수는 할 말을 마치자마자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자 민호와 지은은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은이 분이 안 풀린다는 듯 닫힌 문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진짜 가는 거예요? 갈 데는 있어요? 늙어서 오갈 데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다시 들어오겠다고 빌어도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복도로 나온 옥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저려왔지만 속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지난 1년간 며느리 눈치 보며 숨죽여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사치일 뿐 차라리 그 눈물로 도끼를 품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옥수는 트렁크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옥수는 구석진 소파로 가서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져 햇살 부동산라는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햇살 부동산 최 대표님이죠? 옥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해서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담 더 헤븐 펜트하우스 4301호 말인데요. 그 집을 제가 매입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최 대표가 사례라도 들린 듯 캑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4301호요? 안 그래도 집주인분이 지금 골머리를 썩고 계시긴 해요.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밀려서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자 내기도 벅차서 금매로라도 처분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긴 했는데 옥순의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나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빈 깡통들이었습니다. 월세도 못 내면서 그 돈 있는 척을 하고 살았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럼 더 좋네요. 집주인분께 당장 연락해 보시고 저한테 다시 전화 주세요. 가격은 시세대로 쳐드릴 테니까 바로 계약하자고 하세요. 현금으로 바로 쏠 테니까. 현금으로요?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사모님. 전화를 끄는 옥순의 표정은 한결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낯설면서도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로비 밖으로 나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던 빈 택시가 옥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신라 호텔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옥순의 허름한 행색을 힐끔거리며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신라 호텔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옥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빌딩의 불빛들, 그리고 검은 한강 물결 위로 부서지는 다리의 조명들이 마치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옥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1,000원 한 장 아끼려고 악착같이 싸우고 좋은 옷 한 벌 못 사입고 맛있는 거 있어도 아들 입에 넣어주기 바빴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징글징글한 짝사랑은 오늘로 끝이야. 옥순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죄인 같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호텔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 멈춰 섰습니다.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자 옥수는 트렁크를 끌고 당당하게 내렸습니다. 웅장한 호텔 입구를 올려다보며 그녀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죠. 이제부터는 내 돈, 나를 위해서만 쓴다. 니들에게 줄 돈은 1원도 없을 거야. 옥수는 굳게 다짐하며 회전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밤 펜트하우스의 가정부 김옥수는 죽고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깨지며 아수라장이 되었던 펜트하우스를 뒤로하고 옥수는 서울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신라 호텔 스위트룸의 문을 열었습니다. 띠리링 하는 경쾌한 카드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카펫 향기가 옥순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공간이었죠. 호텔 직원이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나간 뒤 옥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푹신하게 감겨오는 최고급 양털 러그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었네. 내가 그동안 우물안개구리로 살았어. 옥수는 홀린 듯 거실 중앙에 놓인 이태리제 벨벳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 부드러운 감촉이 지난 1년간 굳어버린 그녀의 피곤한 근육을 어루만져 주었죠. 60년 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쉬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수는 지그시 눈을 감고 1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외로움이 뼈에 사무치던 그때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은이 찾아와 달콤한 독이 든 성배를 건넸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진짜 대박 제안 하나 가져왔어요. 엄마 혼자 적적하게 여기서 뭐 하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서 민호 씨 졸랐어요. 청담동의 펜트하우스가 월세 2천만 원으로 나왔는데 뷰가 진짜 예술이거든요. 시세보다도 싸고요. 거기서 어머님 여왕처럼 모실게요. 민호는 침을 튀겨가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았고 지은은 콧소리를 섞어가며 옥순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시 옥순은 자식들의 그 가식적인 미소가 효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5억에 월세 2천만 원? 보증금 5억이 어딨어. 에이 엄마, 집 팔면 5억 나오잖아요. 월세 2천만 원? 걱정 마세요. 제 사업 이제 날개 돋쳐서 그 정도는 껌값이에요. 민호가 가슴을 팡팡 치며 호언장담하던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옥수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차마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과 평생 악착같이 모아 몰래 사둔 상가 건물, 그리고 주식 투자로 불린 돈까지 합치면 수십억 원의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 냄새를 맡으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아들 내외의 성격을 알기에 옥수는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로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돈 보고 덤비는 꼴은 절대 못 보지. 어디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며칠 후 옥순이 떠난 청담동 펜트하우스는 그야말로 돼지우리로 변해가는 중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말라비틀어진 스테이크 조각과 빈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음식 부스러기가 밟히고 어디선가 퀴퀴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지은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소파에 대충 누워 리모컨만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냄새나서 못 살겠네. 여보, 저거 좀 치워봐. 팔이 꼬이잖아. 아, 왜 나한테 그래? 네가 좀 치우면 덧나냐? 나도 피곤해 죽겠구만. 민호는 배달 음식이 남은 용기를 발로 툭 차며 짜증을 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 서로에게 미루기 바빴습니다. 집안 꼴이 이 지경이 되니 그제야 옥순의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며칠 삐지다 말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오래 가네. 갈 데도 없는 노인네가 찜질방이라도 갔나? 그러게 말이야.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무책임하지 않아? 지은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냉장고는 텅텅 비어 생수 한 병 남아있지 않았고 싱크대는 설거지가 흘러넘쳐 수도꼭지가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한 민호가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전화해서 달래서라도 들어오라고 해야지.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민호는 익숙하게 엄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뭐야? 전화가 안 걸려. 수신 거부라는데? 뭐라고? 어머님이 우리 번호를 차단했다고? 아, 진짜 기가 막혀서. 지금 시위하는 거야 뭐야? 진짜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지은이 코웃음을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갈 기세였지만 옥순이 어디로 갔는지 알 턱이 없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의 휴대폰으로 집주인의 독촉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번 달 월세 2천만 원 미납입니다. 3달째 밀리시는데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야, 지은아, 큰일 났다.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없다. 뭐? 오빠 통장에 돈 없어? 저번에 투자받은 건 다 어디 갔어? 그거 이자 내고 렌털비 내느라 다 썼지. 너 명품백 산다고 가져간 돈도 있잖아. 아니, 그럼 어떡해? 당장 내일이잖아. 민호와 지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옥순의 보증금 덕분에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왔고 생활비도 야금야금 옥순에게 받았었지만 6개월 전부터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월세를 3달째 밀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머니한테 좀 더 뜯어내야 하나? 들어오시면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일단 엄마 찾는 게 우선이야. 민호가 다급하게 말하자 지은이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찾을 수나 있어? 근데 오빠 진짜 능력 없다. 지난번에 집에 놀러 온 사람들한테 투자 이야기는 없어? 진짜 미치겠네.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난장판이 된 펜트하우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들의 바닥난 통장 잔고처럼 펜트하우스의 실체는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 위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하얀 시트 위에 자신이 챙겨온 누런 서류 봉투를 털어 내용물을 쫙 펼쳐놓았습니다. 통장 사본,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식 계좌 내역서까지 숫자 0이 끝도 없이 찍힌 서류들이 호텔 조명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현금만 50억, 강남 상가 건물 시세가 30억, 게다가 배당금 들어오는 주식까지 합치면 옥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알면 기절초풍할 액수였죠.
그녀는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따르며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썩은 내나는 집구석을 부여잡고 싸우고 있을 아들 부부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디 한번 바닥까지 굴러봐라. 배고파서 백가죽이 든 가죽에 붙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옥수는 와인을 한 모금 우아하게 마시며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자, 이제 진 시작해볼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옥순의 혼잣말이 넓은 스위트룸을 가득 채우며 본격적인 복수극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아침을 맞이한 옥수는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을 마쳤습니다. 며칠 전 펜트하우스 주방에서 땀에 젖은 채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던 초라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죠. 최고급 미용실에서 우아하게 올린 머리에 윤기가 흘렀고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이태리 울 코트와 목선을 감싸는 굵은 진주 목걸이는 그녀에게서 귀부인의 품격을 뿜어내게 했습니다. 청담동 부동산 거리,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옥순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의 공기마저 바뀌는 듯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이쑤시개를 물고 있던 최 대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귀부인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옥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선글라스를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더 해븐 펜트하우스 4301호 매매 문의했던 김옥순이라고 합니다. 옥순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옥순의 명품 가방과 옷차림을 훑어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 네 사모님. 일단 여기 서 계시지 말고 안쪽 VIP 룸으로 가시죠. 제가 제일 좋은 차로 대령하겠습니다. 최 대표는 옥순을 사무소 가장 안쪽, 일반 손님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전화로 하신 말씀, 정말 그 골치 아픈 펜트하우스를 사시겠다는 게 진심이십니까? 최 대표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며 옥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옥순은 찻잔을 들어 우아하게 한 모금 마신 뒤 찻잔을 소리나지 않게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집주인과는 연락이 닿았나요? 최 대표는 서둘러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를 뒤적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연락됐습니다. 주인분이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깨질 지경이라서요. 그런데 혹시 현재 그 집 세입자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무슨 상황이요? 옥순이 짐짓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며 되물었습니다. 최 대표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아주 진상도 그런 상진상이 없습니다. 월세를 지금 3개월째 연체하고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 잠깐 묶였다면서 한 달만 봐달라고 사정사정하더니 지금은 아예 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밀린 월세가 6천만 원입니다. 집주인분이 열불이 터져서 혈압약을 드신답니다. 옥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1년 전 월세 2천만 원은 껌값이라며 큰 소리치던 아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자신 앞에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더니 뒤로는 남의 돈을 떼먹는 파렴치한으로 살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집주인분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부동산으로 전화해서 세입자랑 연락 좀 닿게 해달라고 난리십니다. 문자도 씹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입자 민호 씨한테 연락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던가요?
옥순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 대표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맨날 똑같아요. 투자가 곧 들어온다. 해외 자금이 늦어진다. 아주 레퍼토리가 지겹습니다. 저번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한테 큰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그 어머니란 분이 갑자기 돈 들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효도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뒤통수를 쳤다나 뭐라나. 아, 그렇군요. 최 대표의 말에 옥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 엄마를 가정부 부리듯 부려먹고 쫓아낸 주제에 이제는 돈 들고 튄 도둑 취급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분 지금 이민 준비 중이라 마음이 급하세요. 이 골치 아픈 세입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릴 것 같다고 시세보다 2억 정도 낮춰서라도 당장 처분하고 싶어 하십니다. 최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은근슬쩍 옥순을 떠보았습니다. 옥순은 핸드백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통장 사본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최 대표님, 제가 그 집을 현금으로 매입하겠습니다. 대출 끼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깔끔하게 현찰로요. 네, 현금으로요? 38억을요? 최 대표가 눈을 부릅뜨며 놀라 물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현금 38억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강남 바닥에서도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모님, 이렇게 돈도 많으신데 왜 굳이 그 문제 많은 집을 사려고 하시는지, 아닙니다. 제가 주제넘은 질문을 했네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집주인분께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38억 현금 일시불 조건으로 오늘 당장 계약금 쏘겠다고요. 아이고, 맞습니다. 당장 계약하자고 달려오실 겁니다. 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최 대표가 흥분해서 전화기를 들려는데 옥순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옥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세입자가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명도소송 준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명도소송이요? 그렇게까지? 3개월 연체면 계약 해지 사유 차고 넘치죠? 법적으로 끌어내는데 아무 문제 없죠? 옥순의 단호한 질문에 최 대표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하죠. 3기 이상 연체면 내용 증명 보내고 바로 소송 걸면 100% 승소입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준비하겠습니다. 계약서 언제 작성할 수 있죠? 최 대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통화하더니 상기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집주인분이 내일 오후 2시에 바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 38억 현금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장 찍겠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여기서 뵙죠. 옥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나약한 어머니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님. 계약 완료될 때까지는 세입자 귀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입단속 철저히 해주세요. 서프라이즈 선물이니까요. 염려 마십시오. 제 입은 무겁습니다. 옥수는 부동산 사무소를 나서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아들아, 기대해라. 엄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주 매울 거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옥순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복수의 서막을 올리고 있을 때 주인 잃은 펜트하우스는 그야말로 돼지우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샴페인 향기가 진동하던 거실은
이제 쉰내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죠. 바닥에는 며칠 전에 시켜 먹은 치킨 상자가 기름을 머근 채 널브러져 있고 소파 위에는 말라 비틀어진 탕수육 소스가 묻은 중국집 빈 그릇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렌트로 빌린 값비싼 가구들도 모두 반납된 상태였죠.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민호는 늘어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만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무너질 걱정은 혼자 다 하는 척하더니 실상은 만사가 귀찮은 게으름뱅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야? 나 현기증 난단 말이야. 지은은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 더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스마트폰 배달 앱을 뒤적거리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도 배고파 죽겠어. 근데 카드 한도가 다 막혔단 말이야. 지금 주문 가능한 게 짜장면밖에 없네. 뭐? 또 짜장면이야? 어제도 먹었잖아. 아, 진짜 엄마는 대체 어디 간 거야? 며칠 시위하다 들어올 줄 알았더니 진짜 독하네. 갈 데도 없는 노인네가 밖에서 객사라도 하려는 건가? 민호가 입맛을 다시며 투덜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무능력함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밥을 차려줄 식모가 사라진 것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죠.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누구지? 엄만가? 민호가 엉거주춤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동산 최 대표님인데? 이 양반이 갑자기 여긴 왜 왔지? 부동산? 혹시 월세 독촉하러 온 거 아니야? 자기가 나가서 좀 잘 둘러대봐. 지은이 겁을 먹고 민호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민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최 대표는 서류 가방을 든 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거실에 널린 쓰레기 더미와 꼬질꼬질한 민호 부부를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군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쓰레기장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요즘 사업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요. 가정부 아줌마가 잠시 휴가를 가셔서 정리가 좀 안 됐네요. 일단 앉으시죠.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 위에 굴러다니던 과자 봉지들을 발로 쓱 밀어냈습니다. 지은도 급하게 머리를 매만지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차라도 한 잔 드려야 하는데 지금 찻잔이 다 설거지통에 있어서요. 최 대표는 더러운 소파에 앉기를 거부하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사무적이다 못해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는 됐습니다. 잡담 나눌 시간 없으니 본론만 말씀드리죠. 이 집 매매됐습니다. 네, 매매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에 지은의 입도 떡 벌어졌습니다. 집주인분이 급하게 집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새 집주인께서는 실거주를 원하십니다. 이제 처음 계약했던 1년도 다 되어 가니까 두 분은 이 집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최 대표가 퇴거 통보서가 담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어디서 주워들은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대표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몰라요?
임차인이 원하면 1년 계약했어도 2년은 무조건 보장되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맞아요. 우리가 호구인 줄 아세요? 지은까지 합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대표는 코웃음을 치며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이요? 좋죠. 그 법이라는 건 의무를 다한 사람한테나 적용되는 겁니다. 민호 씨, 지금 월세 3개월 연체하신 거 잊으셨습니까? 계약서 제7조 2항, 2개월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 명시되어 있죠? 그게 사업 자금이 잠깐 묶여서. 민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최 대표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업 핑계는 지겹도록 들었고요. 법적으로 3기 이상 연체면 갱신 요구권도 박탈되고 즉시 명도 대상입니다. 이미 새 집주인과 합의 끝났고 안 나가시면 변호사 선임해서 명도 소송하신다고 합니다. 좋게 말할 때 나가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인정머리 없이 진짜. 지은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최 대표는 그런 지은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인정머리요? 남의 집 월세는 떼먹으면서 펜트하우스에서 호의호식하는 분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15일 드립니다. 그 안에 자진 퇴거 안 하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새 집주인이 누군데요?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줘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사정해 볼게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하면 통할 거 아니에요. 민호가 다급하게 최 대표의 옷소매를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안 그래도 새 집주인분께서 곧 직접 오실 예정입니다. 집 상태도 확인하셔야 하니까요. 그때 직접 뵙고 말씀하시죠. 아, 참고로 그분은 아주 깐깐하고 빈틈없는 분이라 어설픈 동정심 유발은 안 통할 겁니다. 최 대표는 말을 마치자마자 미련 없다는 듯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보증금은요? 우리 보증금 5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금은 새 집주인이 인수했습니다. 당연히 밀린 월세, 관리비, 연체이자,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까지 싹 다 공제하고 남은 돈만 돌려드릴 겁니다. 지금 집고를 보니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네요. 최 대표가 나가버리자 민호와 지은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15일 안에 나가라니? 야,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민호가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은 울상이 되어 민호를 흔들어댔습니다. 어머님한테 전화 좀 해봐. 빨리. 어디 숨겨둔 돈이라도 있을지 모르잖아. 아니면 어머님 명의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딴 데 구해야지. 아, 해봤다고. 계속 수신 거부라잖아. 미치겠네, 진짜.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를 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은 냉혹했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여보, 그럼 우리 새 집주인한테 빌어보자. 진짜 불쌍하게 보이게 자기 사업 곧 대박 난다고 뻥도 좀 치고. 그래, 그거밖에 답이 없다. 일단 집부터 좀 치우자. 들어왔는데 냄새나고 더러우면 대화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야. 민호가 벌떡 일어나 쓰레기 봉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옥순이 그렇게 힘들게 청소할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두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새 집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허겁지겁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죠. 지은도 걸레를 찾아와
바닥을 벅벅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마음 약한 사람이면 좋겠다. 우리가 눈물 좀 흘리면 봐주겠지? 우리 연기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잖아. 맞아. 우리가 누구냐? 청담동 인꼬부부 아니냐? 불쌍한 척 연기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 두 사람은 새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이 무엇인지 꿈에도 모른 채 헛된 희망을 품고 펜트하우스를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지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노동의 신성함이 아닌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식은땀처럼 보였습니다. 민호와 지은이 새 집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있을 무렵 옥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그녀는 강남의 한 백화점 명품관을 찾아 그동안 아까워서 눈길조차 주지 못했던 브랜드 매장들 사이를 여유롭게 거닐었죠.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옷들이 마치 옥순을 기다렸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 앞 쇼윈도에 걸린 우아한 카멜색 울 코트가 옥순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안목이 정말 탁월하시네요. 이번 시즌 메인 상품인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장 직원이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옥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이즈 66으로 부탁해요. 한번 입어나 보죠. 옥순이 코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서자 직원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박수까지 칠 기세였습니다. 세상에, 사모님, 이 코트는 주인을 이제야 만났네요. 피부톤이랑 너무 잘 어울리셔서 귀티가 잘잘 흐르십니다. 직원의 입에 발린 칭찬이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옥수는 더 이상 쭈그려 앉아 걸레질하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울 소재가 그녀의 굽은 등을 펴주었고 절제된 디자인이 품격을 더해주었습니다. 좋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걸린 검은색 정장 세트도 같이 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시불로 도와드릴까요? 옥수는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일시불이요. 한 번에 수천만 원을 결제하면서도 옥순의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샤넬 매장에서는 트위드 재킷을, 에르메스에서는 가죽 핸드백과 스카프를, 구찌에서는 편안한 로퍼를 골랐습니다. 쇼핑백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옥순의 자존감도 층층이 쌓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쇼핑을 마친 옥순은 곧바로 청담동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헤어살롱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제 얼굴에서 고생이라는 단어를 싹 지워주십시오. 원장은 옥순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만지며 비장한 표정으로 가위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객님 얼굴형에는 우아한 레이어드 보브 컷이 딱입니다. 제가 20년은 젊어 보이게, 아니 청담동에서 제일 가는 여왕님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3시간의 긴 시술 끝에 옥순이 눈을 떴을 때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푸석하고 윤기 없던 머리카락은 찰랑거리는 단발로 변했고 은은한 볼륨 펌이 더해져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완성된 메이크업까지 더해지자 그녀는 영락없는 성공한 자산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와, 원장님, 이게 정말 접니까? 마법을 부리셨네요. 하, 고객님 본판이 좋으셔서 그렇습니다. 이제야 제 옷을 입으셨네요. 미용실을 나선 옥수는 호텔로 돌아와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카멜색 코트 안에 검은색 트위드 정장을 갖춰 입고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에르메스 핸드백을 들고
전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옥수는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낡은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좀 봐요.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나를 위해서 쓰니까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너무 미련하게 살았어요. 옥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내가 바로잡아 볼게요. 옥순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어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열어 변호사가 완벽하게 작성해준 퇴거 명령서와 정산 내역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 내외가 빠져나갈 구멍은 바늘구멍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내 집으로. 옥순이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컨시어지가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옥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목적지는 청담더 해분 맞으시죠?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옥순이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익숙한 거리 풍경이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갔지만 옥순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장바구니를 들고 걷던 그 길을 이제는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차가 청담더 해분의 웅장한 정문 앞에 도착하자 옥순의 심장이 북소리처럼 둥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떨지 마라, 김옥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주인이다.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운전기사의 안내에 옥순은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 입구에서 마주친 경비원이 옥순의 화려한 차림새를 보고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줌마 음식물 쓰레기 봉투 똑바로 버려요. 라며 타박하던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43층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수록 옥순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43층,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익숙한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서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가슴 졸였던 그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옥수는 당당하게 초인종 버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아주 길고 단호하게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누구세요? 새 집주인분이신가? 하는 민호의 들뜬 목소리와 함께 허둥지둥 달려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을 등진 채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쓰레기 더미를 발로 차며 허둥지둥 집을 치우던 민호와 지은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민호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다 말고 눈앞에 서 있는 귀부인의 모습에 얼이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는 잡지 화보에서나 튀어나올 법한 우아한 카멜색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서 있었기 때문이죠. 목에는 알 굵은 진주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손에는 에르메스 핸드백을 든 그 여인의 기품 있는 아우라에 두 사람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지은이 먼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어머, 어머님? 세상에, 어머님 맞으시죠? 지은의 호들갑에 민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지은은 순식간에 표정을 싹 바꾸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옥순의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디 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정말 너무하셨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대? 지은이 반가운 척 너스레를 떨며 옥순의 옷매무새를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지은의 손을 더러운 것이 닿기라도 한 듯 매몰차게 뿌리치며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지은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옥순의 뒤에서 최 대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차장이 혼잡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먼저 올라와 계셨군요. 괜찮습니다. 덕분에 이 난장판을 먼저 구경했네요. 옥순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대표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민호와 지은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인사하시죠. 이 펜트하우스의 새 주인이신 김옥순 여사님이십니다. 네. 뭐라고요? 민호와 지은의 턱이 바닥에 닿을 듯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귀를 의심하며 서로를 쳐다보다가 다시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엄마라고요? 최 대표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옥순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꼿꼿한 자세로 현관을 넘어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쭈그려 앉아 낡은 슬리퍼로 갈아 신었겠지만 오늘은 번쩍이는 명품 구두를 신은 채 당당하게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민호와 지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어머님, 신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데. 지은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옥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실 중앙의 소파, 그것도 민호가 항상 왕처럼 앉아있던 상석에 보란 듯이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옥수는 소파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집안 꼴과 꼬질꼬질한 아들 내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민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옥순 앞으로 달려와 따지듯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새 집주인이 엄마라니 말이 돼요?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비싼 집을 사요? 로또라도 당첨된 건가? 옥수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천천히 핸드백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매매 계약서 원본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던져놓았습니다. 최 대표가 옆에서 친절하게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김옥순 여사님께서 38억 전액 현금으로 매매 계약을 완료하셨습니다. 어제부로 등기 이전까지 깔끔하게 끝났으니 이제 이 집의 법적 소유주는 김옥순 여사님이십니다. 38억? 현금으로? 민호가 계약서를 집어들고 손을 벌벌 떨며 확인했습니다. 숫자 0이 끝없이 찍힌 금액란을 보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순간 멍하니 서 있던 지은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갑자기 물개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와, 대박. 어머님 진짜 대박이에요. 그럼 이 집이 이제 우리 거가 된 거예요? 어머, 난 그것도 모르고. 지은은 눈치 없이 옥순의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콧소리를 섞어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우리 놀래키려고 서프라이즈 하신 거죠? 일부러 연락 끊고 애태우시다가 짠 하고 나타나시려고. 어머님 센스 진짜 짱이다. 저 진짜 감동해서 눈물 날 뻔했잖아요. 지은이 옥순의 팔짱을 끼려고 하자 옥순이 싸늘한 눈빛으로 지은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지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손 치워.
옥순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 집이다. 너희는 월세를 3달치나 밀려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주제 파악 못하는 세입자일 뿐이고, 지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민망함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슬금슬금 엉덩이를 뒤로 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섭섭하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호가 다급하게 끼어들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농담이 지나치시네. 우리가 남이에요? 가족끼리 왜 그래요? 엄마가 집주인이면 우리가 월세 낼 필요도 없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가족? 옥순이 피식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엄마를 남들 앞에서 가정부라고 소개하더냐? 늙은 엄마를 식모 취급하고 해고한다고 소리소리를 지를 땐 언제교? 옥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 퍼런 도끼에 민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 대표가 타이밍 좋게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월세 3개월 연체 및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내용 증명은 이미 발송됐고요. 법적으로 15일 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으시면 즉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전부 청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죠.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민호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옥순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손님들이 있어서 정신이 나가서 그랬던 거죠. 엄마가 이해 좀 해줘요. 지은도 눈치를 보다가 덩달아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 당장 나가면 어디로 가요? 설마 아들을 길바닥에 놔앉으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옥수는 바닥을 기는 두 사람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내가 이 집에서 나갈 때도 갈 곳이 없었다.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지? 옥순이 지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해고라고 했지? 지금 당장 나가면 해고라고, 월급도 없다고 큰 소리 쳤지? 기억 안 나냐? 지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달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해고하는 거다. 악덕 세입자 계약 해고. 옥수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멜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돌아섰습니다. 최 대표님, 더 볼 것도 없네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15일 뒤에 용역 불러서 짐 다 끄집어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 대표가 깍듯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옥순의 뒷모습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엄마, 정말 1억이야? 친아들한테 진짜 이럴 거냐고. 우리가 굶어 죽어도 좋아. 엄마 돈 많다며. 우리 좀 도와줘. 옥수는 현관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칫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징징거리지 마라. 너희가 스스로 만든 결과야. 이제 알아서 책임져.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고 날카롭게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남겨진 민호와 지은의 통곡 소리만이 텅 빈 거실에 처량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고 옥순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먼저 코웃음을 치며 정적을 깼습니다.
참나, 어머님 진짜 연기대상감 아니야? 무슨 드라마 찍으시나 봐. 그러게 말이야. 아주 비장하시네. 15일 뒤에 강제 집행? 엄마가 무슨 깡패 두목도 아니고 설마 진짜 그러겠어? 민호가 낄낄거리며 소파에 다시 벌러덩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금세 뻔뻔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에게 옥수는 여전히 마음 약한 호구 엄마일 뿐 냉철한 건물주 김옥순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보,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말이야. 엄마가 독하게 마음먹고 우리 내쫓으면 어떡해? 지은이 찜찜한 듯 물었습니다. 민호는 손사래를 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걱정 마. 쫓겨나더라도 법은 우리 편이야. 보증금 5억이 있잖아. 밀린 월세랑 뭐 이것저것 깐다고 해도 최소 4억 4천만 원은 남는다고. 그러네. 4억 4천이면 일단 그 돈 받아서 나가야지. 그리고 계속 용서를 빌던 해. 지은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자기 말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 역시 우리 남편 똑똑해. 그럼 우리 짐 쌀 필요도 없겠다. 일단 나가라면 나가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지 뭐. 당연하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 그냥 겁주시는 거야, 겁주시는 거. 두 사람은 다시 배달앱을 켜며 야식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폭풍 전야의 마지막 평화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약속한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민호와 지은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 부스스한 얼굴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경쾌한 도어록 해제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민호가 젓가락을 문 채 현관을 쳐다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옥순과 최 대표 그리고 험상궂은 표정의 용역업체 직원 6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빨간 딱지와 이삿짐 박스가 들려 있었죠. 엄마. 민호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수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시간 됐다. 짐 빼라. 옥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용역 직원들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자, 작업 시작합시다. 귀중품 챙기세요. 나머지는 다 밖으로 뺍니다. 직원들이 거침없이 살림살이를 박스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뭐하는 짓들이에요? 이거 주거침입이야. 경찰 부를 거야. 불러라. 우린 법원 집행관 대동하고 적법하게 들어온 거니까. 최 대표가 집행문이 찍힌 서류를 지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도끼를 품으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알겠어요. 나간다고. 더러워서 나간다. 대신 내 돈 내놔요. 무슨 돈? 옥순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보증금 5억. 밀린 월세 까고 4억 4천만 원 내놔요. 세입자 보증금도 안 주고 나가라는 게 말이 돼요? 민호가 손바닥을 내밀며 악을 썼습니다. 옥순의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1년 전 민호가 쓴 차용증이었습니다. 보증금? 꿈도 야무지구나. 이 돈 누구 돈이지? 여기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네. 옥순이 차용증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 김민호는 채권자 김옥순에게 금 5억 원을 차용하며 부모를 봉양하지 않거나 집에서 쫓아낼 시 즉시 전액을 반환한다. 어때, 기억나니? 민호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게
그게 왜? 나는 집주인으로서 너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채권자로서 네가 빌려간 5억을 압류할 권리가 있다. 법률 용어로 이걸 상계라고 한단다. 퉁친다는 소리지. 상계요? 지은이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옥수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밀린 월세 6천만 원, 너희가 부숴먹은 집기 배상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합치면 옥순이 계산기 화면을 민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너희는 빈털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1억 원을 빚진 채무자가 되는 거야. 알겠니? 말이 안 돼. 억지 부리지 마요. 민호가 억울하다는 듯 발악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엄마를 안 모셨어요? 쫓아낸 적도 없잖아요. 그냥 잠시 다툼이 있었을 뿐이라고. 우리가 쫓아냈다는 증거 있어요? 옥수는 혀를 차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 아주 차고 넘치지. 1년 전 변호사님이 신신당부하시더구나. 너희 같은 놈들은 꼭 딴소리를 할 테니 증거를 모아두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나올 때 거실 홈캠 메모리 카드를 쏙 빼왔단다. 옥순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실의 대형 TV 화면으로 스마트폰 화면이 미러링되며 15일 전의 상황이 고화질로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은은 손님들에게 옥순을 가리키며 비웃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가정부 아줌마예요. 촌스럽긴 해도 일은 잘해요. 이어서 옥순이 접시를 깨뜨리자 민호가 화를 내는 장면, 그리고 지은이 옥순의 등 뒤에 대고 악을 쓰는 장면이 펜트하우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줌마, 지금 나가면 해고예요. 알아요? 해고라고. 월급도 없어요. 민호와 지은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옥수는 영상을 일시 정지시키고 얼어붙은 며느리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잘 봐라. 내 입으로 분명히 말했지? 해고라고. 너희는 나를 어머니로 모신 게 아니라 돈 안 드는 공짜 식모로 부려먹은 거야. 옥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고 제3조 항목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판사님 앞에서도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니? 민호는 할 말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옥순의 완벽한 계획대로였습니다. 옥순은 절망에 빠진 아들 부부를 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은 아니란다. 1년 동안 너희 집 가정부로 일한 노동비는 제해줄 테니까. 최저시급 쳐서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되겠네. 빚 1억에서 3천 까줄 테니까 나머지 7천만 원은 빨리 갚아라. 옥수는 멍하니 서 있는 용역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 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싹 다 끌어내세요. 안 돼. 엄마. 민호와 지은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건장한 직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옥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닫히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며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아수라장 같았던 그날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어느덧 계절이 2번이나 바뀌어 6개월이란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황금 가루처럼 쏟아지는 청담동 펜트하우스 테라스. 옥수는 예전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아한 귀부인의 자태로 앉아 최고급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비슷한 연배의 교양 있는 친구 3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여유와 품격이 넘쳐 흘렀죠. 어머, 옥순 씨.
이번에 다녀온 교토여행 사진 보니까 정말 예술이더라. 단풍이 어쩜 그렇게 붉어? 한 친구가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옥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단풍이 붉은지 노란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에 들어오네요. 어휴, 말해 뭐해. 옥순 씨 얼굴이 아주 꽃이 폈어. 다음에는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나도 좀 껴줘요. 다른 친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유럽 쪽으로 가볼까 해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이 그렇게 좋다던데 라벤더 향기 맡으면서 와인이나 한잔하고 올까 합니다. 같이 가실래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가면 더 즐겁잖아요. 어머머, 진짜요? 나야 무조건 콜이지. 옥순 씨랑 가면 어디든 안 좋겠어? 테라스는 친구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오로지 자신들의 행복, 취미, 그리고 미래의 즐거움뿐이었죠. 예전처럼 아들이 속 썩인다, 며느리가 전화도 안 한다 같은 구질구질한 자식 걱정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옥수는 테라스 한쪽에 놓인 화려한 꽃병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꽃꽂이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어릴 때 로망이었던 피아노도 다시 시작했고요. 손가락이 굳어서 잘 될까 싶었는데 건반을 누를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춤추는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저 꽃꽂이 직접 하신 거예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진짜 예술가가 다 되셨어. 감사해요. 이제야 남 눈치 안 보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인생 이막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친구들은 옥순을 보며 진심 어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문득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옥순 씨, 이렇게 넓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 솔직히 좀 적적하거나 외롭지는 않으세요? 가족들 생각도 나실 테고. 옥수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이요? 천만에요. 오히려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 때는 항상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 얹은 것처럼 답답했는데 온전히 김옥순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인 것 같아요. 이 자유를 만끽하기에도 하루가 너무 짧거든요. 옥순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 목소리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인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퀴퀴한 반지하 방에서는 처참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시커멓게 핀 벽지 위로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고 껌뻑거리는 형광등 아래에서 민호와 지은이 퉁퉁 불어터진 라면 냄비 하나를 두고 아기다툼을 벌이고 있었죠. 야, 김민호, 너 어제도 라면 처먹었잖아.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민호가 젓가락을 들이밀며 라면 면발을 낚아채려 하자 지은이 냄비를 통째로 끌어안으며 악을 썼습니다. 나도 배고프다고. 어제는 네가 다 뺏어 먹어서 국물밖에 못 먹었잖아. 아,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네. 내놔. 시끄러워. 내가 밖에서 하루 종일 벽돌 나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일용직도 요즘은 경쟁 치열해서 구하기 힘들단 말이야. 가장이 밥 좀 먹겠다는데 그걸 아까워하냐? 민호가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바닥에 패대기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6개월 전에 번지르르함은 온데간데 없고 고된 막노동에 찌들어
폭삭 늙어버린 몰골이었습니다. 지은 역시 명품으로 휘감았던 예전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떡이 져 있고 늘어난 티셔츠 바람으로 구석에 쌓인 가방들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방이고 뭐고 다 팔아먹었는데 이젠 팔 것도 없어. 짝퉁 시장에서도 내 가방은 상태 안 좋다고 안 받아준대. 아, 진짜 미치겠네. 우리 통장 잔고 이제 3만 원 남은 거 알아? 아우, 진짜. 그 노인네는 대체 언제 죽는 거야? 민호가 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씹어뱉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혈압 올라서 쓰러질 법도 한데 소문 들어보니 보약 지어 먹고 운동 다니고 아주 팔팔하다더라. 100살까지 살 기세야. 미친 거 아니야? 빨리 죽어야 상속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법적으로 내가 유일한 상속자인데 그 돈이 다 내 건데 왜 안 죽고 버티냐고. 지은이 바닥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살아야 해? 어머님 돌아가시기만 하면 그 재산 다 우리 건데 변호사 써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하면 한 몸 챙길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두 사람은 밑바닥까지 추락해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과 패륜을 반성하기는커녕 어머니 옥순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헛된 망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그들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도끼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으, 진짜 그 할망구 미워 죽겠어. 우리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이해가 안 가. 자식이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집에서 내쫓아?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노인네. 두고 봐. 내가 다시 펜트하우스 들어가는 날 그 집 싹 다 갈아엎을 거야. 엄마 냄새 나는 거 싹 다 치워버릴 거라고. 그들의 저주 섞인 다툼은 밤이 깊도록 반지하 방을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막이 흐르는 저녁, 옥수는 홀로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 숨결과 함께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 미련, 그리고 아픔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옥순이 밤하늘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비록 곁에 아무도 없는 혼자였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0년 인생 중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자유와 평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살 필요도,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며 희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김옥순이라는 이름 석자로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가슴 벅찬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선선한 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단정한 단발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옥수는 그 바람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갉아먹고 상처 주는 관계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어른이라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민호야. 너도 이제 진짜 세상을 배우고 있겠구나.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다. 옥순의 편안한 미소가 도시의 불빛과 어우러지며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홀로 서기에 성공한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김옥수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